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시군 의회들이 내년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의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익산시 의회도 1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예산 심사 방향과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막 그 예산 심사에 들어갔죠, 상임위? 예, 네. 오늘부터 지금 본예산 설명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시의회로서는 참 최고의 어떤 시즌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농사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익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현동, 송악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살기 좋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시 재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진정한 익산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집행부가 이 본예산 편성 규모 그리고 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서류상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익산시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조 8,0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6,503억 원, 특별회계 1,575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7,483억 원보다 59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속적인 복지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6,941억 원으로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14.5%, 환경 분야의 6.8%, 문화관광 분야의 6.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살펴볼 주요 사업으로는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59억 원,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에 152억 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익산형 청년 근로수당에 40억 원, 삼북천 개선복구 318억 원 등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집행부가 시의회한테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심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확정을 하게 되는지 좀 심사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익산시의회는 지금 35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1월 28일이죠. 익산시장으로부터 오전에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고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 12월 19일에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하여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한 20여일, 그렇죠. 20일 넘게 숨가쁘게 예산안 내년도 살림살이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상임위에서 1차 심사를 하게 되고 예결위에서 이제 좀 더 세심하게 볼 텐데, 예결위원은 이제 어떻게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위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예산- 구성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뭐 상임위원회는 아니고 네.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지난 7월에 구성이 돼서 네, 내년 6월까지 1년간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뭐 부위원장님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에서 총 7명의 의원이 활동하게 됩니다. 네. 이제 7명이 이제 그렇고 주로 이제 상임위에서 몇 명씩, 네, 상임위에서 2명씩, 2명씩, 네, 3명씩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7명으로 구성돼서 네. 활동을 내년 6월까지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시민들이 볼 때 뭐 상임위가 1차 심사하고 또 예결위가 또 심사를 한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뭐 중복해서 심사를 하는 건지, 말하자면 기능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네, 차이가 네.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임위의 예산 심사는 예비 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임위에 속한 예산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마다 다뤘던 예산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고민하고 좀 놓친 부분이 없나 네.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상임위가 나무를 보는 그런 예산 심사를 한다고 하면 예결위는 시 전체 숲을 보는 그런 그 예산 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상임위에서 예산이 이제 심사를 해서 넘어온 예산을 예결위가 또 이제 삭감도 할 수 있고 또 증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상임위하고 예결위가 조금 충돌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살핀 예산을 저희가 삭감 내용을 뭐 증액하거나 네, 또 편성을 해서 올려보낸 예산을 저희가 뭐 임의로 깎는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찌됐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네, 또 저희가 거기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네.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네. 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네, 당연히 해야죠. 삭감과 증액이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 박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예산안 심사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이번에 그 심사를 할 것인지, 이 개괄적인 방향과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재정 자립도가 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익산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과연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뭐 그동안의 성과가 부실하거나 집행 실적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세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 네.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예산 중에 아주 가장 큰 부분이 지방교부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중국적인 작년에도 현상이죠. 줄고 올해도 줄고 네, 네.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그래도 이제 595억 원을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그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익산시 나름대로는 어떤 방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익산시 내용에 대해서. 방안이라기보다는 우리 익산시 의회에서 네, 좀 더 올해는 갈수록 해마다 줄어드는 이제 교부세를 할지 의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업 예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네. 검증을 좀 제대로 하고, 또 25년도부터 예산의 운영 기준 사항들이 좀 바뀌거든요. 네.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항상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데
지방보조금, 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박 위원장께서 상당히 이 과감한 어떤 그 결단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심사의 어떤 과단성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쟁점 사항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위원장께서는 이런 점들이 쟁점이 될 거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특별하게 쟁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잠깐 뵀는데요. 네.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익산시 의회도 편성을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보다도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예산의 새로운 신규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행정에서도 자제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뭐 그래도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 사업이나 다만 선심성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문화예술 활동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에 과연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냐 하는 그런 고민도 심각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특히 문화예술 분야 예,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게 좀 쟁점이 될 만하다 예,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좀 세부 사항을 좀 익산시의 어떤 현안도 관련이 되고 뭐 예산하고도 관련이 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 위원장께서는 이 새로 건립된 시청사의 건립 비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지켜보고 있고 또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어요. 과연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익산 시비가 안 들어가고 이른바 그 새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시청사 건립이 될 수 있느냐. 현재까지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신청사를 어느 재원으로 지었냐보다는 신청사를 진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신 정원윤 시장님,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찬성을 했습니다. 네. 신청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는데 처음에 약속한 부분이 뭐냐? 처음 발표한 조달 계획, 우리 네. 신청사 짓는 기금에 대해서 LH와 함께 짓겠다. 그리고 LH가 최초 개발 비용을 선투자하고 네. 구 경찰서 부지의 개발로 그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LH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거에서 460억을 우리 익산시가 차입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 신청사 건축과 재원 모두를 우리 익산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뭐 우리 시장님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LH가 우리 익산시에게 리뉴얼 사업 종결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청사는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짓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재원이 뭐 말씀하신 대로 LH의 어떤 그 선투자로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차입을 한 것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익산시가 재원을 갖다가 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익산시는 LH와 계속 협상이 지금 되고 있다. 협상을 해서 이 개발을 갖다가 해서 그 개발 비용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재정 부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주장을 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려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익산시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뭐 낮은 금리 2%대의 뭐 금리로 빌려왔습니다. 534억 원. 네. 해마다 이자로만 지금 10억 6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현재 지방채 규모가 한 879억 원 정도로 뭐 전주시에 의해서 저희 익산이 두 번째인데요. 네. 내년도에도 지방채를 299억 원을 지금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뭐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야 우리 행정에서는 LH와 지속적인 계획을 좀 더 수립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협의만 계속 할 건지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인지 좀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그럼 박 위원장님은 하여튼 재원, 시청사 건립 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아직 현재까지는 계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박 위원장님은 이제 배산공원 지난 선거 때부터도 이제 배산공원에 대한 공공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 기금이랄지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런 방안들을 이제 구체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나 잘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배산공원의 공공화 이 문제들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과 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분들과의 전체적인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 해결을 꼭 해야 된다고 느끼는 바는 생각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서 공원이라 해서 좀 등산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원은 배산공원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내권에서. 근데 이 배산공원이 1958년부터 지정이 됐는데 개인의 사유지를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일몰제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배산공원을 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익산시에서 이 배산공원에 대해서 매입을 하거나 뭐 개발 계획을 세웠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돌려줘야 될 상황에서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2027년 6월까지 또다시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뭐 개발 행위나 산지 형질 변경 이런 건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배산공원 현재 연일정씨 분 중에서 한 98% 정도 사유지 연일정씨 분 중과 그 이외에 개인들이 98%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연일정씨 분 중에게 계약을 해서 해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 해마다 1억 9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3억 원, 해마다 2억에서 3억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또 우리 익산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배산공원에 많은 편의시설 이런 부분 사용료 지급 이렇기 때문에 이 배산공원의 가치가 사실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시가 이걸 매입을 해야 될 때 과연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단편적인 예로 2017년도에는 281억 원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에는 400억 원이 됐고 2024년 현재는 500억 원이 훨씬 상회하는 그 매입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또 살펴봤더니 배산 매입이랄지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그냥 부지 사용료 네. 예산 한 3억 정도 이렇게만 세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배산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물론 연일정신분 중에서는 뭐 팔 생각은 없다고는 합니다. 그분들의 말도 맞는데 이 부분을 좀 시민분들과 시민사회단체, 의회 그리고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된다. 나중에 가서 이 문제가 좀 불거졌을 때는 더 지금보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그 배산은 시민들이 거의 제한 없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구태 이걸 갖다가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서 2020년도쯤에 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됐습니다. 네. 개발도 하고 그 사유지 가진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매입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까지 네.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또 묶어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 2027년도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조차도 뚜렷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때 만약 배산공원을 개인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개발을 해서 좀 더 이익이 남는 그런 재산 가치를 높이고 싶을 텐데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본인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거나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물론 이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내년도 익산 예산안 심사 그리고 쟁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시민들에게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한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이제 갑진년 한 해도 한 달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예산은 민생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25년 익산시에 1조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는 것에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언제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도 좋은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예결위원 모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 익산시의회 예산 심사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방향과 내용이 윤곽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체감될 수 있는 예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원 익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